자, 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하고 볼게요. 뉴턴이 F = ma식을 지가 만들었지. 원래는 여기서 나온 거야. 그 가속도를 정의한다고. 가속도를 어떻게 정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지. 속도 변화량. 이걸 기호로 적으면 가속도를 a로 적어. 그다음에 시간은 t, 델타 t로 적고요. 그다음에 속도 변화량도 뭐 델타 v라고 하면 돼. 특정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라고 보는 거야. 이거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낸 거야. 가속이 잘 된 조건. 즉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팍팍팍 생길 조건을 찾아봤더니 그 가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첫 번째가 질량에 영향을 받는데 근데 그 질량을 분모에다 적어. 이게 무슨 뜻이냐? 질량의 반비례한다는 뜻이지. 질량이 점점 커지면 가속이 잘 안 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 힘에는 비례한대. 뒤에서 힘을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가속이 잘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가속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의를 뉴턴이 내린다고. 뉴턴이 한 일이야 이게. 이것도 식으로 적어볼까? 그럼 A는 M분의 F라는 식이 되지. 맞아? 요 두 식을 합쳐갖고 만들어낸 게 방금 보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인 거야. 한번 얘기해볼게. 봐봐. 여기서 이제 뉴턴이 힘을 정의하잖아. 힘을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식 F는 ma. 이 식을 만드는 거지. 아 이건 너무 중요해서 특정 물리학과는 꽈티로 이 F = ma를 입고 다닐 정도야. 아 진짜요? 그 퓨마 알아? 퓨마? 네. 퓨마 말고 이제 푸마라고 해갖고 푸마 티셔츠. F는 ma 티셔츠. 있다니까 진짜. 이거 보여? 퓨마가 아니고 푸마. 이렇게. 그 특정 물리학과 파티는 이런 티를 입고 다닌대. 퓨마인데 퓨마 이렇게. 그 정도로 중요한 식이라고 지금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라고. 그래서 F 이 식이 나온 거야. 오씨. 이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합치는 거라고. 이 A 자리에 뭐 넣어주는 거야? 이 식을 넣어주는 거야. A 자리에다가. A 자리에다가 저 식을 넣어주면 어떻게 바뀌어? F는 M 하고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속도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주는 거 맞니? 네. 요건 동의할 수 있지. 이 변화량이라는 뜻이 나중 값에다가 처음 값을 빼기 변화량이잖아. 그럼 요 식을 이제 조작 해주면 얘를 넘긴다고. F랑 델타 T가 곱해진 값이 되고 두 번째, 얘 분배 법칙으로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줘서 빼줄 수가 있지. 그러면 MV 나중 빼기 MV 처음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때 뉴턴 형님이 정의를 하시지. 여기에다가 새로운 물리량을 부여한단 말이야. 뭐라고 불러? F랑 델타 T 곱한 걸? 충격량. 맞니? 힘 곱하기 시간을 충격량이라고 정의한 거고. 다음 M이랑 V를 곱한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얘는 MV 나중이고 MV 처음이니까 이걸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럼 얘가 나중 운동량, 얘가 처음 운동량이 되면 최종적인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충격을 준 만큼,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뀐다. 이렇게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맞아? 이 두 개를 지가 개발한 이 두 개의 식을 합쳐갖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줄수록 운동량이 많이 바뀐다. 근데 운동량이 결국 질량과 속도의 법이잖아. 내가 충격을 가할 때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속도의 변화는 뭐에 대해서 결정된다? 힘과 시간에도 관여하더라 이거. 힘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관여한다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어떤 물체를 이 1이라는 뭐 10이라는 힘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야. 시간이 많이 가해지면 많이 가해질수록 충격을 많이 주는 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속도가 더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시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오늘 추가로 정리할 게 이거야. 오늘 추가로 정리할 거야. 충격을 준 만큼 운동량이 바뀌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충격량을 늘리면 물체의 속도 변화가 커진다. 물체의 속도가 빨라진다. 요 관계를 지금 볼 거야. 충격량이 커지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네? 이게 만약에 이 사건이면 이런 건물 위에서 일어난다고 쳐봐. 그럼 여기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거야.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던질 때랑 2V라는 속도로 던질 때랑 3V라는 속도로 던질 때의 차이점 있지 않아? 어차피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똑같지. 대신 V로 던지면 요만큼 떨어지면 2V면 그 2배를 갈 수 있고 3V면 그 3배를 갈 수 있잖아. 네. 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거리라고 하거든. 사거리. 물체의 속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사거리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 거야. 날아가는 거리가 멀어진 거랑 같다고. 맞아? 이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충격량이 증가하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사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 전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 운동이랑 같이 연관되는 거지. 맞아?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F 곱하기 델타 T에서 F를 늘리는 거야. F를 늘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 힘을 증가시키는 거. 힘 말고 시간부터 하자. 너가 이해하기 쉬운 시간부터 하자. 시간을 증가시켜갖고, 그러니까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증가시켜갖고 속도를 높임으로써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 여기에 해당하는 게 권총과 소총 비교하는 거야. 권총과 소총 차이 알아? 소총 모르냐? 남학생들 게임을 해갖고 알 것 같은데. 네. 소총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게 소총이죠. 이렇게. 권총은 요거고. 카본팔. 요게 이제 소총이라고 하는 거구나. 소총과 권총의 차이가 뭐냐면 어차피 총알에 들어가는 화약 양은 비슷해. 이 총알이라고 치면은 총알에 여기 화약이 들리는 거 아니야? 이 화약이 빵 터지면서 이 탄두를 밀어내는 거지. 근데 이 탄두가 지나가는 길, 요거를 우리가 총신이라는 표현을 써. 총신. 얘네 지금 총신이 길어 짧아? 엄청 길지. 그러니까 여기서 화약이 빵 터지면서 얘를 오랫동안 밀어줄 수 있다고. 근데 권총 같은 경우는 밀어줄 수 있는 총신이 굉장히 짧지. 그럼 밀어줄 수 있는 시간이 짧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둘을 비교해보자. 권총과 소총을 비교하면 누가 더 총알이 빨리 날아가? 소총이 더 빨리 날아갈 거야. 그럼 사거리가 누가 더 멀어? 소총이 더 멀 거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일반 병한테 권총 주는 게 아니고 소총 주는 거야. 멀리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권총은 유효사거리가 50에서 100 사이야. 잘 맞춥니다. 50m에서 100m 정도밖에 그 유효사거리가 안 나온다고. 근데 소총은 250m도 일격 필살이야. 250m 거리에 있어도 한 방에 사람 죽일 수 있다고. 유효사거리가 엄청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병들이 소총 들고 싸우는 거야. 권총 들고 싸우는 게. 권총 위로 쏘면 맞을 것 같아. 권총 위로 쏘면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어. 새끼가 뭐 포트리 싸우고 싶어 소리네. 아무튼 요거야. 총신 또는 총신이 길면은 힘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잖아.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독침도 그래. 독침. 권총, 소총 비교하는 거랑 소총 대신 독침도 똑같은 거냐? 독침 쏠 때 대롱 있잖아. 대롱. 짧은 대롱으로 훅 부는 거랑 긴 대롱으로 훅 부는 거랑 있는 거예요. 긴 대롱이 훨씬 더 멀리까지 쏠 수 있어. 왜? 내가 폐로 바람을 부는 거는 어차피 내 폐활량은 정해져 있잖아. 내가 불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다고. 그 힘이 짧은 대롱을 통해서 요만큼만 받는 거랑 긴 대롱을 통해서 나가기 직전까지 내 바람의 힘을 받는 거랑 다를 거라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좀 먼저를 해야 된다고 독침을 긴 거 쓴단 말이야. 진짜 있는 거예요. 있어. 고블린. 고블린 원주민 독침. 이렇게 대롱 긴 거 쓴다고. 대롱 이렇게 긴 걸 써야 오랫동안 힘을 받아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진짜 독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 있잖아. 자, 다음에 또 있어.
박격포랑 박격포 vs 탱크 볼까? 박격포 뭔지 알아? 네. 클래시를 나오는 거예요. 구분이 나오는 거. 지나가. 이게 박격포지? 요 정도지? 그러니까 포탄이 있으면 포탄이 여기 들어가서 빵 하고 화약이 터지면서 힘을 받는 거리가 요만큼 거리를 받는 거야. 맞아? 근데 박격포 말고 탱크를 보면 탱크 장갑차. 탱크는 이 앞대가리 이렇게 길게 했지. 박격포보다 훨씬 길지. 왜? 포탄의 그 화약 힘을 오래 받으라고.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탱크 옛날에 한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도 탱크가 참 중요했거든. 전략적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탱크가 제일 좋은 게 일단 사거리가 길잖아. 사거리가 길고 얘네의 가장 큰 핵심 전술은 뭐냐면 숨어서 쏘는 거야. 산에 숨어서. 그러니까 다 위장생을 갖고 있잖아. 산에 숨어서 일제 사격을 딱 쏴. 탱크 여러 대가 빠방 쏴. 그 다음에 바로 회피 기동을 해서 도망간다고. 왜? 거기 계속 있으면 이제 공군이 와서 폭격 때리거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서 또 딴 데서 또 숨어 있다가 빠바방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 전술을 쓰는데 지금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다. 이제는 드론전이잖아. 드론 달까? 아, 드론. 진짜 드론 딸까고. 100만 원짜리 드론이면 수천만 원짜리 이 탱크 한 대 부수는 건 일도 아니지. 이제. 아, 지난달. 효율이 안 나와. 효율이. 어쨌든 이 차이점 알겠지? 탱크가 이건 포신이라고 해. 얘는 총신이라고 하고 얘는 포신이라고 한단 말이야. 포신이 길기 때문에 힘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고 좀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 이해가? 요거 되고 다음 각종 공놀이. 각종 공놀이에도 이게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야구, 그다음에 뭐 축구, 그다음에 골프, 볼링,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공놀이에도 이 힘을 오랫동안 가하면 더 멀리 날아가게 돼. 야구 배트를 휘두를 때 딱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밀어치라고. 그래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니야. 풀스윙이라든지 그거야. 이렇게 하고 멈추지 않지. 야구할 때 끝까지 치고 밀잖아. 이렇게 밀잖아. 야구하면 골프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딱 때리고 멈추냐? 아니고 때리고 쭉 가지. 쭉 가는 이유가 오랫동안 힘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볼링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민단 말이야. 이런 거 던지지 않는다고. 저 밀어줘야 오랫동안 힘을 받으면서 날아간다는 거고. 또 뭐 있지? 축구공 찰 때도 축구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끊어서 코발로 차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밀어차는 게 있다고. 그래야지 멀리 날아가지. 알아? 맞아요. 그게 이제 시간을 늘려갖고 더 멀리 날리는 얘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얘기할 거 뭐겠냐? 힘을 늘리는 거겠지? 힘을 늘려서 속도를 높이고 물질 속도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경우 그게 뭐가 있냐? 저 총알의 크기 그 다음에 저 박격포나 탱크나 이 포탄의 크기. 총알이 큰 거 쓰고 포탄 큰 걸 쓰면 그 안에 화약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터트리는 힘이 세겠지. 그러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대표적으로 저격 총알 본 적 있냐? 네. 소총 총알이랑 저격 총알이랑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총알 크기가 다양하지? 일반 군대에서 내가 군대 군생활을 할 때 쓰던 게 이 총알이었던 것 같아. 작아. 맥주 뼈도 되죠. 조금해. 요만큼의 화약을 터뜨리는 거잖아. 근데 저격용 같은 경우는 화약이 많지? 그러니까 수킬로 밖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소총 기껏해 한 250에서 진짜 길어야 한 500m 사이란 말이지. 근데 킬로미터 단위로 쏠 수 있는 거는 저 정도 화약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중간에 별로 치면 터지는. 와, 총알 차이 봐. 이건 권총 총알이고, 그 소총 총알이고, 맥주병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적용 총알. 이 중에서 코끼리 잡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코끼리 잡을 수 있어. 코끼리는 일반 소총으로도 때려봤자 뭐 꼼짝도 안 한다. 권총으로 딱딱딱 한다고 걔네들이 막 아파도 할 것 같아.
아플 것 같은데. 비슷했지. 걔네들 잡으면 저 정도 총을 조준해. 쟤 그 코끼리 헌터가 있어. 좀 사나운 코끼리들 잡는 헌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코끼리 막 달려올 거야. 조준을 해갖고 맞방을 쏜다고. 맞방을 막 쏘면 이제 뇌가 뚫리니까 바로 이제 풀썩 쓰러져 죽는단 말이야. 이런 걸 하면 대가리 못 풀어.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대가리 못 풀어. 그 두 개를 펴도 못 풀린다고. 큰 걸 하는데. 그것도 진짜 무슨 게 코끼리가 미친 듯이 막 죽이려고 쫓아올 거 아니야, 걔도. 밟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난리나게 다 오겠지, 그. 한 번은 기회가 없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그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그 총을 한 발인 거야. 정확하게 맞박을 조준해서 딱 쏴서 맞추지 못하면 내가 밟혀 죽는 거지. 그래갖고 그 코끼리 헌터가 수십 마리를 잡은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 코끼리를 잡은 거야. 근데 결국엔 마지막 한 발을 못 맞춰 밟혀 죽었대. 근데 그냥 대가리보다 그냥 다리를 아작내면 못 따라하는 거지. 다리를 아셨느냐? 세 다리를 쫓아오면. 그 사람도 흥분하면은 그 테이저건 맞고도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걸 못 봤냐? 아니 그 다리를 빡 써가지고 이제 그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은 팍 아작을 내면 비틀 뭐가 됐든 잘못 맞추고 끝나는 거야. 내가 발을 맞춰서 저 새끼가 쓰러지게 해야지 하는데 잘못 맞췄어. 그럼 발을 주먹주고 당이냐? 맞박도 맞췄는데 맞박 못 들어가고 그래요. 코끼리 헌터. 여기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코끼리 헌터가 그 총 딱 쏘면은 코끼리가 바로 풀 쓰러지는. 보여주세요. 네가 찾아보세요. 아, 보여주세요. 나 보여주세요. 못 찾겠어. 에? 본지 오래돼갖고 못 찾는다고. 자, 총알 주기 포탄의 크기가 클수록 화약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멀리 나갈 수 있다 이거고. 저 공놀이에도 이게 포함돼. 공놀이에도. 근데 얘는 뭐 끝까지 밀어친다, 멀리 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끝까지 밀어친다라는 게 만약에 여기 포함되는 거였으면 공놀이는 세게 친다야. 힘을 늘리는 경우는 야구할 때 이제 세게 친다, 뭐 축구할 때 세게 차라,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래서 힘을 늘리는 거랑 시간 늘리는 거랑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얘는 끝까지 밀어친다. 끝까지 밀어친다라고 치면 공놀이는 강하게 내려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밀어친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강하게 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걸 어떻게 적어줄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지. 힘 곱하기 시간은 나중 운동량 빼기 총 운동량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자, 이때 충돌하는 거야. 충돌. 자동차가 달리다가 충돌하는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빵 하고 충돌하는데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거랑 vs 이렇게 볏집에 충돌하는 거랑 이 두 경우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똑같겠지. 즉 처음 운동량은 똑같아. 예를 들면 이게 만약 100kg이고 22m/s로 달리고 있었어. 그럼 얘 운동량 몇이지? 2000이지 2000? 네. 2000kg/s라는 운동량이 있었는데 결국 충돌하면 멈추잖아. 충돌하면 멈추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무조건 제로가 된다고. 맞지? 무조건 제로가 돼. 그러면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든 집단에 부딪히든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지. 그 운동의 변화량이 결국 뭔데? 충격량이잖아. 이때 충돌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충격을 가하는 힘이 줄어.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 무슨 경우냐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가 막 달려가 빡 하고 끝이지 그냥. 그럼 이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 힘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힘을 많이 받으니까 뭐 뼈가 다 부서져 죽는다고. 볏집에 부딪히면
하면서 멈출 거 아니야.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또 결국 멈추는 건 맞아. 나중에 제로가 되는 건 맞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멈추게 되면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 가해진 힘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다칠 것도 안 다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있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힘이 줄어서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경우에 대한 게 첫 번째가 에어백. 에어백으로 사람을 살리는 원리가 이거야. 가다가 빵 하고 멈췄어. 멈췄을 때 사람이 이제 안전벨트로 관성을 이겨내잖아. 일단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게끔. 근데 사람은 튕겨나가지 않게 머리는 앞으로 쏠린단 말이야. 그럼 그 머리가 핸들을 들이박아서 막 밖에 져서 죽어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누군가야? 에어백이에요, 에어백. 에어백 같은 경우는 팡 틀어주면 내가 하고 처박힐 수 있는 시간을 벌지. 그러니까 시간을 버니까 힘이 줄어들면서 막 깨지고 다 깨지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에어백, 각종 쿠션들이 하는 역할이 다 이거야. 깨질 것도 안 깨지게 되는 거. 각종 쿠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뒤에 보면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요것들, 뭐 뽁뽁이,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매트, 그다음에 높이뛰기 매트, 뭐 에어백, 자동차 범퍼도 역시 쿠션이, 자전거 안장에 있는 스프링도 쿠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시간을 벌어서 힘을 줄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글러브도 역시 약간 쿠션이 담겨 있잖아. 멀리뛰기 착지 동작 같은 경우는 쿠션이 있는 건 아닌데 무슨 차이냐 봐봐. 내가 꼿꼿하게 선 상태로 빡 하고 착지하면은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 그럼 그 축으로 온전히 다 가는 거야. 근데 뛰어내리면서 착지를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면 그 구부리는 동안에 계속 시간을 버는 게 된다고. 그럼 충격력이 확 줄면서 힘이 줄면서 다칠 그 높이에서도 안 다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파쿠르하는 애들 보면 굉장히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사람은 착지할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구르지. 파쿠르 봤어? 어떻게 하는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이렇게 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떼고 굴러. 그 구르는 게 전부 다 그 착지 시간에 포함되는 거야. 시간을 늘리니까 힘이 줄고 힘이 주니까 안 다치고 그렇게 높은 데서 착지할 수 있다고. 건물 2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그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 이유가 굴러서 그래, 굴러서. 근데 똑바로 타이밍 못 맞추면 병신이 되거든. 다리 맞아. 다리도 안 가고 대가리도 깨지고 그렇지. 여기서 빡! 아! 오! 하면 병신 되는 거야. 위에다 이기.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설명했고, 에어백, 각종 쿠션, 그다음에 착지 모션, 그 다리를 구부린다, 플러스 땡땡을 구분다, 그런 착지 모션들이 전부 다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 설명 끝났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충격을 준 만큼 운동량이 바뀐다. 즉 나중 빼기 처음이 된다. 이 얘기했지?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준 거야. 네. 이 그래프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충격량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면적이 이 x축과 y축 곱한 거지. 힘 곱하기 시간 되니까 충격량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 그래프야. 이것보다도. 이 오른쪽 그림이 실제로 내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돼. 예를 들어 축구공을 찬다고 해봐. 발로 빵 치면 축구공이 순간적으로 찌그러지지. 이렇게. 찌그러지는 동안에 쫙 힘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찌그러지는 동안에 쫙 힘이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탄성으로 쫙 펴지면서 날아가잖아. 이 쫙 펴지면서 날아가는 힘이 다시 감소하다고. 그럼 실제로 힘을 이렇게 주게 된다. 축구공에다가. 축구공이 됐든 야구공이 됐든 골프공이 됐든 물체에다가 인간이 힘을 가면 이런 식으로 힘을 준다고. 춘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평균 힘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힘 준다고 했잖아. 네. 여기서 중간값이 평균 힘이야. 네. 다음 충동식은 맞아. 요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 자, 이 둘을 비교해 볼게. 첫 번째, 중력 가속도를 비교해. 거기다 그 식은 적어놔.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면 이 A랑 B랑 누가 커?
어디요? 아, 똑같아요. 이 나무에 떨어질 때랑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때랑 쿠션에 떨어질 때랑 중력 가속도는 둘이 똑같아요. 똑같지.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얘가 여기서 뭐 10m/s, 20m/s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둘 다 30m/s로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 돼.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중력 가속도 같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동시에 떨어진다야. 동시에 떨어진다. 그럼 중력 비교하면 똑같아요. 똑같지. 왜? 중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중력 가속도. 근데 질량이 둘이 똑같지. 가속도도 둘이 똑같고 9.8로. 중력 가속도도 9.8m/s 제곱으로 둘이 똑같고. 다음 이 질량에다가 9.8씩 곱한 값도 똑같을 거라고. 만약에 하나는 달걀로 하고 하나는 타조알로 하면 중력은 다른 거야. 중력 가속도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계란 M짜리 달걀과 3M짜리 타조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쳐봐. 중력 가속도 같지. 근데 중력은 다르다니까 이때는. 얘는 M 곱하기 G고 얘는 3M 곱하기 G잖아. 그때는 얘가 커질 수가 있어. 꼭 질량 비교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 낙하 직전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V로 둘이 똑같아요.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맞지?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똑같은 V로 떨어져. 얘가 충돌하는 순간 속도가 제로로 멈추지. 얘도 충돌하는 순간 속도가 제로로 멈추지. 그럼 얘네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맞지? MV로 시작해서 제로가 되잖아. 얘도 MV로 시작해서 제로가 되잖아.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거야. 그러면 뭐가 같다? 충격량이 같은 상태라고.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은 상태라고. 즉 힘 곱하기 시간이 같은 상태라고. 근데 쿠션은 충돌하는 동안 시간을 벌지. 네. 시간을 버니까 힘이 줄어. 즉 충격력이 줄어.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고. 요런 나무판이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충돌하는데 시간이 짧잖아. 네. 그 힘이 커지면서 깨진다 그 얘기야. 쿠션의 원리인지 알겠어? 시간을 늘림으로써 힘을 줄여서 이 힘을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해. 충격 평균 충격력이라고 해. 이 평균 충격력이 줄어든다고. 시간이 확보되면 평균 충격력이 줄어들면서 이 계란이 안 깨지게 된다. 알겠어? 네. 자, 그래프에서 그러면 누가 단단하다고 누가 푹신한 방송인지 얘기할 수 있을까? 시간을 봐야 돼, 시간. 네. 시간. 네. 파란색이 충분한데 시간을 버는 거지. 네. 그러면서 힘이 줄어드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얘네 둘의 이 면적이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아까 보여서 충격량. 둘의 충격량은 똑같지? 네. 그러니까 SA랑 SP는 똑같다. 면적은 똑같다고. 면적은 똑같은데 시간을 벌었으니까 충격력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깨질 것도 안 깨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나온 요 개념인 거고, 이거에 대한 예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알겠지? 네. 조심해야 될 거는 안전벨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아니야. 안전띠 같은 경우는 관성을 막는 거지.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네. 알겠어요? 네. 뒤에 문제하고 쭉 다 풀어보죠 여기. 141페이지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네. 145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예.